벤츠코리아 사장이 최근에 했던 인천 아파트 화재 현장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일단 피해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슈되고 있죠. 피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45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잖아요. 이게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더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벤츠코리아도 이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단순 피해 지원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큽니다. 파라시스 배터리가 지금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기술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시장 분석 측면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취재해봤는데 이상한 게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벤츠코리아 사장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파라시스 배터리는 뭐가 문제인 거고 차주들은 왜 분노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벤츠코리아 사장이 화재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고 하죠. 먼저 회사 차원에서 45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화재 사고 수습하고 보상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여기서 좀 구분이 필요한 게, 아직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확정난 건 아니지만 파라시스 배터리라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부상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화재 피해를 입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면서도, 만약 배터리가 화재 원인 으로 지목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화재 차종에 대한 리콜이나 판매 중단 계획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말을 아끼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간담회 이후에도 주민들은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번 화재 건에 대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화재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 핀트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파라시스 배터리가 소비자들 모르게 들어갔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맞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유난 떤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구분이 좀 필요한 게, 만약 국내 기업 배터리를 썼거나 중국 기업이라도 CATL이나 비아디처럼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 제품을 썼다면 이렇게 전방위적인 문제로 번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 제조사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속인 사실도 없는 게 되는 거고,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사람들도 알고 있다면 원인을 규명한 다음 배터리가 문제라면 배터리 업체 아니면 아예 자동차 제조사가 그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에 있던 화재 사고들과 다르게 세 가지 정도 쟁점이 추가된 거죠. 첫째, CATL인 줄 알았는데 파라시스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했다. 이게 차주들과 대중들 입장에선 이제 속았다는 여론으로 번지고 있는 거고요. 둘째, 이 배터리가 언제부터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 그리고 벤츠코리아와 벤츠 본사의 전기차 개발 총괄자도 CATL로 홍보를 했다. 셋째, 이 파라시스 배터리는 과거에 화재 관련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벤츠랑 협업을 한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던 회사란 거죠. 이 얘기는 잘 안 나오던데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예컨대 현대기아차에서 똑같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분명 CATL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대요. 사람들이 과연 가만뒀을까요? 아마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걸요. 이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EV6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벤츠가 더 크게 다뤄주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화재 피해 규모가 훨씬 컸다는 거, 그리고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게 속였다는 게 되면서 더 크게 다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링클러 이야기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화재가 차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만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이후에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화재를 막지 못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배터리 업체를 공시하지 않은 책임을 벤츠한테 물을 이유도 충분하고요. 파라시스 배터리가 그럼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일단 과거에 화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회사인 건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시장 분석 측면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협업 체결 전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회사입니다. 2019년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다임러가 이때 당시에도 배터리 협력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꽤 나왔습니다. 왜 유독 다임러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냐를 추측해보면, 보통 다른 제조사들은 배터리를 납품받아 쓰는 정도잖아요. 물론 이 당시에도 많은 제조사들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자체 생산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 배터리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라도 CATL이나 비아디 같은 큰 회사의 배터리 팩을 납품받아 쓰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다른 회사들은 그냥 일반적인 원청과 하청의 구조였는데, 다임러는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비슷한 시기에 CATL하고도 협약을 맺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CATL하고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그 뒤로 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왜 하필 파라시스였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선 폭스바겐, BMW, 볼보 이런 유럽 회사들은
때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판매량도 어느 정도 나오고 유럽 내에 공장도 짓고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 능력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었던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벤츠는 어땠냐? EQ 브랜드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죠. 디자인 논란은 기본이고 판매량도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EQ 브랜드를 폐지한다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추리를 해보면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선 벤츠와의 협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닌 걸로 생각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배터리 기업 입장에선 협업 조건이 어떨까요? 공급 물량이 많아야 하고 공급 단가도 안정적이어야 하고 그 제조사와 전기차의 이미지가 좋아야 배터리 기업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에 있어선 벤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원래부터 비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처음에는 중국 기업 제품을 쓰는 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EQ 브랜드 자체가 부진하고 이것 때문에 공급 물량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자체 생산도 하고 싶대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가진 거에 비해 들어줘야 하는 요구는 너무 많았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중에 성과를 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BM이나 다른 브랜드들처럼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향후 협업을 이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은 거죠. 이게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테슬라, 현대차그룹, BM, 폭스바겐, 아우디, 포드, GM 등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CATL 같은 큰 회사들도 현대차그룹이나 BM같이 큰 회사들 위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아디는 뭐 자체 브랜드만 해도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벤츠의 요구 조건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은 이 당시 파라시스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능이나 기술력 측면이 아니라 공급 물량과 공급 단가에서만 서로 만족한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이고 틀린 말일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벤츠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 가격이 원래 비싼 브랜드고 이런 브랜드는 중국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장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그 이유인데 중국 배터리 그 중에서도 LFP 배터리는 대중 브랜드 이 중에서는 또 보급형 내지는 저가형 전기차에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만 봐도 저렴한 차 위주로 LFP 배터리를 쓰고 KGM도 저렴해야 경쟁력이 확보되는 상태고 기술 협업의 필요성까지 고려했을 때 비아디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독일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해도 나머지 경쟁사들은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 내 판매를 위한 차가 아니라면 벤츠의 경쟁사인 BM이나 아우디, 심지어 폭스바겐도 한국 배터리가 대부분이죠. BM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0개 모델 중에 8개 모델이 한국의 삼성 SDI 배터리를 쓴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2개 모델은 CATL 배터리를 쓰는데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야 경쟁이 되는 iX1과 iX3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벤츠는 그게 아니죠. 1억 원이 넘으면서 벤츠 내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E클래스급 전기차인 EQE, 심지어는 S클래스급 전기차인 EQS에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리 자동차 지분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차라리 지리차의 배터리 기술을 공유한다거나 중국 배터리라도 CATL이 들어갔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상위 모델에 왜 하필이면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건지, 심지어 LFP도 아닌 NCM 배터리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파라시스 배터리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이해관계가 딱히 없어서 왜 굳이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하고 이 회사랑 협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추가로 취재를 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벤츠 모회사가 다임러죠. 2018년에 파라시스랑 10년 동안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20년에 벤츠가 파라시스의 지분 3%를 인수하면서 협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22년부터 출시된 EQE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간 거고요. 물론 이 지분 3%가 모든 이해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정도로 큰 화재 사고가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중국의 이름 모를 회사라도 사고가 없고 성능상 문제도 없었다면 문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해 규모도 너무 컸고요. 그렇다고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CATL이라고 열심히 홍보할 때는 언제고 큰 화재 사고 이후에 파라시스 배터리라는 게 크게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화재의 원인이 배터리 관련 문제로 밝혀진다면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이 배터리를 왜 쓰게 됐으며 그 이후에 CATL이 아닌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사실을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지 이런 해명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파라시스 배터리를 쓴 차들은 전량 리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미 2019년 벤츠 협업 기사가 나왔을 당시에도 파라시스의 초기 배터리 셀 샘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참 의문인 게 많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든다던 벤츠가 엔진과 같은 부품들마저 명품이라고 자부하던 벤츠가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걸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신뢰 문제가 내연 기관차한테도 번진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초기 진압은 화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